5월 1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특사단이 워싱턴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식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홍석현 특사단이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완섭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대미 특사단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트럼프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동맹 증진과 강화, 북핵 문제 대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 협력을 해 나가겠다. 홍석현 특사는 백악관 방문에 앞서 한미 간에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내의 절차적 문제라면서 한미 간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구심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인식의 문제일 것이라면서 미국 지식인 사회의 생각을 들은 뒤 설명하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특사는 이어 문 대통령의 대미 대북 정책은 수사가 다를 수는 있지만 후보 때와 지금이 근본적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사단은 내일은 미 상하원과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만나 새 정부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FBI 국장을 해임한 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국가기밀 누설 의혹 등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 일부에서까지 탄핵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 본회의 발언에 나선 민주당 알 그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To call for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obstruction of justice. 그린 의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FBI 국장을 해임하고 그에 앞서서는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명백히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do not do this for political purposes, Mr. There is a belief in this country that no one is above the law.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 동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저스틴 아메시 하원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의 수사 중단 요구가 사실일 경우 탄핵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에게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런 요구는 코미 전 국장이 쓴 메모를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1대1로 대화한 내용을 적은 메모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원은 이들 메모와 대화 녹취 기록을 제출하라고 FBI와 백악관에 각각 요청했습니다.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을 적이라고 표현하고 응징이란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순시했습니다. 3군 지휘관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와 국방개혁 방안의 조속한 실행, 방산비리 재발 방지 등을 당부하면서 말로만 외치는 국방이 아니라 진짜 유능한 책임 국방을 실천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방다운 국방, 안보다운 안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나의 소명으로 삼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야전 군 사령관들은 물론 2015년 목함질의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과도 화상 통화를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사인을 받으려고 장병들이 몰려들면서 일정이 20분가량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순시에서 장병들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경제개혁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개혁 방향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내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장에는 여군 출신인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임명됐습니다. 피 보훈처장은 특전사 중대장과 육군 헬기 조종사 출신으로 2006년 유방암 수술 후 부당한 전역 조치를 당하자 맞서 싸운 끝에 군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늘 첫 5.18 기념식은 세월호 유가족들 등이 함께하는 10,000명 규모의 국민화합 행사로 치러집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9년 만에 참석자 모두가 함께 재창으로 부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 거행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은 5.18 정신을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5.18 관련 단체와 유가족, 시민 등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임명된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19대 대선 후보, 그리고 여야 지도부 등도 함께 참석합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합창 형식으로 불려왔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 형식으로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게 됩니다. 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 등에서도 전국 각 지역 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는 민주화운동 전야제와 당시를 재현한 민주대행진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추모 열기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사이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개혁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팀장, 법무부 과장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경력금 봉투를 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력금을 준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안 국장은 앞서 특검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00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찰과 우 전 수석과의 관련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 기강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곧바로 긴급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에 착수한 법무부는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협의해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진상 파악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 등 여야와의 협치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첫 회동이 내일 열립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를 축하 방문해 이 같은 제안을 전하며 국정협조를 요청했습니다. 5당 체제라는 헌정사 초유의 실험적인 그런 정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무거움과 집권여당의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당청 관계의 소통을 저희들이 잘 하지 못했고, 이와 별도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 4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 당 수습을 논의할 자유한국당은 계파 갈등이 다시 재현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친박계를 바퀴벌레로 비유하며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친박계는 일제히 발끈했습니다. 바퀴벌레고 무슨 탄핵 때 뭐 어쩌고, 이 제정신이에요? 낯술 드셨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국민의당은 오늘 5.18 기념식을 앞두고 낙선 인사를 겸해 안철수 전 의원과 당 지도부가 광주로 집결했고, 하루 먼저 다녀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재창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참모들은 청와대 컴퓨터 자료가 거의 다 지워진 이른바 깡통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런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데요. 육덕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청와대에 입성한 새 정부 측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류 몇 장밖에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들은 확인을 해봤는데
하드웨어는 거의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의 종이와 전자문서 파기를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각종 의혹에 대한 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확산시켰지만 이런 자료 삭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 초 이명박 대통령 측은 직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전산 시스템인 이주연 파일까지 파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었고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5년마다 반복되는 배경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정비된 청와대 문서나 전자문서를 임기 종료 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한 뒤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한 관련 법 체계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한 데 있어서 참고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된 후에도 새 정부 출범 두세 달 뒤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노총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박형철 변호사가 임명되자 철회를 요구한 겁니다. 박 비서관이 갑을 오토텍의 사측 변호를 맡아 노조 파괴를 주도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민주노총도 특권 세력 같다, 집단 이기주의로 국정 발목을 잡는다, 민노총 집행부는 적폐 관습부터 개혁하라 등 수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겨레 21은 최근 발간한 잡지 표지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실었는데 권위주의적으로 보인다, 이런 사진을 쓴다는 건 너무 졸렬한 짓이라는 등 댓글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해당 기자는 페이스북에 굳이 달려드니 대응해줄게 덤벼라 문바들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댓글 공격이 시작돼 결국 해당 기자는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한겨레 신문사도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댓글 공격은 대선 전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도 가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티끌만큼이라도 비판을 하게 되면 적이 되거든요. 댓글의 표현들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후비고 그다음에 그 써서는 안 되는 아주 정말 그 학질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방송 인터뷰 뒤 경선물 다 흐린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댓글 공격에 온라인상에서는 댓글 홍위병, 달빛 기사단,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신을 뽑은 것 같다는 반대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설이 뉴욕 증시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급락하고 금값은 급등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백악관발 정치 파문에 뉴욕 월가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설과 관련한 FBI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정가를 뒤흔들면서 주식시장에도 불안 심리가 퍼졌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370포인트, 1.7% 넘게 하락하면서 260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His presidency is starting to crackle and become vulnerable. And I think Wall Street is feeling that for the first time. 나스닥 지수는 2.5% 넘게, S&P 500 지수도 1.8% 이상 하락하며 동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 넘게 하락세를 보이는 등 은행주들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타고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면서 국제 금값은 1.8%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백악관 위기설이 확산되자 증권가에선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기대됐던 증시 부양 효과도 오래 가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들이 정가 혼란 속에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릴 거란 분석입니다. 홍석현 이사장을 대표로 하는 특사단이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완섭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대미 특사단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트럼프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동맹 증진과 강화, 북핵 문제 대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 협력을 해 나가겠다. 홍석현 특사는 백악관 방문에 앞서 한미 간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내의 절차적 문제라면서 한미 간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구심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인식의 문제일 것이라면서 미국 지식인 사회의 생각을 들은 뒤 설명하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특사는 이어 문 대통령의 대미 대북 정책은 수사가 다를 수는 있지만 후보 때와 지금이 근본적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사단은 내일은 미 상하원과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만나 새 정부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FBI 국장을 해임한 게 오히려 부메랑이 됐습니다. 국가기밀 누설 의혹 등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 일부에서까지 탄핵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 본회의 발언에 나선 민주당 알 그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To call for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obstruction of justice. 그린 의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FBI 국장을 해임하고 그에 앞서서는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명백히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do not do this for political purposes, Mr. There is a belief in this country that no one is above the law.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 동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저스틴 아메시 하원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의 수사 중단 요구가 사실일 경우 탄핵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에게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런 요구는 코미 전 국장이 쓴 메모를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1:1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은 이들 메모와 대화 녹취 기록을 제출하라고 FBI와 백악관에 각각 요청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노총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박형철 변호사가 임명되자 철회를 요구한 겁니다. 박 비서관이 갑을 오토텍의 사측 변호를 맡아 노조 파괴를 주도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민주노총도 특권 세력 같다. 집단 이기주의로 국정 발목을 잡는다. 민노총 집행부는 적폐 관습부터 개혁하라 등 수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겨레 21은 최근 발간한 잡지 표지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실었는데 권위주의적으로 보인다. 이런 사진을 쓴다는 건 너무 졸렬한 짓이라는 등 댓글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해당 기자는 페이스북에 굳이 달려드니 대응해줄게 덤벼라 문바들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댓글 공격이 시작돼 결국 해당 기자는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한겨레 신문사도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댓글 공격은 대선 전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도 가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티끌만큼이라도 비판을 하게 되면 적이 되거든요. 댓글의 표현들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후비고 그다음에 그 써서는 안 되는 아주 정말 그 악질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방송 인터뷰 뒤 경선물 다 흐린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댓글 공격에 온라인상에서는 댓글 홍위병, 달빛 기사단,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신을 뽑은 것 같다는 반대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팩트체크센터와 MBC 등 국내 주요 언론사가 지난 19대 대선 기간 공동으로 실시한 후보 검증 보도 팩트체크 결과 80여 건 이상의 가짜뉴스를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팩트체크센터는 어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MBC 등 16개 언론사와 함께 대선 후보와 관련해 시중에 떠도는 177건의 뉴스에 대해 검증에 나섰고 이 가운데 49%인 88건에 대해 거짓으로 판정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언론학자들은 이번 대선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 퇴출에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향후 정치뉴스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퀀타스 항공의 최고 경영자가 한 조찬 모임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느닷없이 한 남성이 연단에 올라 크림파이로 얼굴을 공격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퀀타스 항공 CEO의 얼굴이며 옷이 모두 크림으로 엉망이 됐죠.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은 60대의 호주 남성으로 퀀타스 항공의 최고 경영자가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번 사건 이후 퀀타스 항공 측은 문제의 남성이 퀀타스 항공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제휴사인 제스타, 캐세이 퍼시픽 등의 항공기 탑승을 평생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키죠. 이 때문에 불면증이나 두통,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뇨작용 때문에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뼈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은 카페인을 멀리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적당한 커피는 폐경기 여성의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관련 보도로 확인하시죠.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우리나라 중년 여성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가 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더니 커피를 하루 한두 잔 마시는 여성은 오히려 골다공증 위험이 최대 36%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에는 항산화작용과 항염증 성분을 가지고 있고 콩으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 섭취량이 하루 330mg을 넘으면 반대로 뼈에서 나가는 칼슘량이 더 많아 커피 석 잔부턴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설탕이나 크림 없이 마시는 하루 2잔가량의 커피는 심장병이나 암에 걸릴 위험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 적당하다는 기준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를 적당하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요, 성인의 카페인 일일 섭취 권장량은 400mg 이하입니다. 여기에 임산부는 300mg 이하고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입니다. 체중 60kg인 청소년이라면 150mg인 거죠.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커피는 석 잔 정도까지 괜찮은 거지만 청소년은 2잔 이상 마시면 해로울 수 있고요. 또 녹차 아이스크림은 4컵 이상, 밀크티는 5캔 이상 마시면 카페인 권장량을 넘어섭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커피 종류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커피인지에 따라서도 이 카페인 함량의 차이가 꽤 클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유행했던 콜드브루 커피, 커피 전문점에서 흔히 마시는 에스프레소,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를 비교하면요. 카페인이 가장 많은 건 콜드브루 커피입니다. 추출 시간이 길어서 카페인 함량도 높은 건데요. 한 잔에 카페인이 약 150mg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스프레소인데요. 싱글샷의 카페인 함량이 70mg 정도 됩니다. 가장 적은 건 인스턴트 커피로 한 잔에 42.5mg인데요. 한 잔에 사용되는 커피의 양이 다른 커피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한편 청소년들이 자주 마시는 커피 우유는 카페인 함량이 어떤 커피보다도 많다는데요. 관련 보도 보시죠. 학생들이 많이 사 먹는 커피 우유입니다. 우유처럼 배고플 때 마시면 든든하고 졸음도 쫓아줘 청소년들이 좋아합니다. 야자하거나 그럴 때 좀 졸리니까 시험 기간이나 그럴 때 자주 마셔요. 좀 효과 드는 것 같아요. 커피 우유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비교해봤습니다. 한 커피 우유 한 팩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230mg, 커피 전문점 아이스라떼의 3배, 에너지 음료의 4배로 오히려 커피 우유의 카페인 함량이 높습니다. 전체 커피 우유의 평균 카페인 함유량은 킬로그램당 277mg으로 커피의 카페인 함유량 절반을 넘었습니다. 커피 없이는 하루를 도저히 못 버티겠어. 이렇게 일상생활이 힘든 카페인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식후에 카페인 음료가 당길 때는요. 가벼운 산책을 하면 일시적으로 커피 욕구를 줄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커피 향이 나게 하는 것도 커피 섭취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라고 합니다.